2월 2일 월요일 NBA 미국 농구 10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보스턴이랑 미러키. 보스턴은 직전 세크라멘토 상대로 112대 93으로 이기고 왔고, 브라운이 빠졌었지만 프리차드가 29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팀 3점이 18개나 들어가며 수비 없는 세크 상대로 아무 위기 없이 이기고 왔습니다. 오늘은 브라운이 정상 출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미러키는 직전 워싱턴 상대로 109대 99로 지고 왔고, 터너가 21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지만 역시나 쿤보 없이는 페인트존 득점의 한계를 보이면서 워싱턴 상대로도 가비지로 졌습니다. 오늘도 쿤보와 케포주는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 올 시즌 한 차례 맞대결 쿤보 없이도 116대 101로 미러키가 잡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뛰었던 케포주가 없어서 승리 자체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미러키가 보스턴 상대로 매치업상 높이에서 일단 밀리지 않는 게 크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어느 정도 대등하게 갈 수 있고, 쉬고 온 브라운이 무섭긴 하지만 브라운 제외하면 보스턴의 전체적인 3점 야투 기복이 좀 너무 심합니다. 결국 뭐 테이텀이 없는 보스턴이 핸디는 좀 극복하기 힘들지 않을까 보기에 미러키 프렘 보고 양팀 3점 싸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두 팀 다 야투를 믿을 수가 없기에 저득점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픈하고 3점 싸움 한다 해도 양팀이 뭐 야투율이 안 좋아서 안 들어갈 것 같기에 저득점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샌안토니오랑 올랜도. 샌안토니오는 직전 샬럿 상대로 111대 106으로 지고 왔고, 하퍼가 20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벤치 구간까지 골고루 득점 지원이 좀 있었지만 클러치에서 수비 에너지 레벨이 밀리며 결국 졌습니다. 사낭의 경기력이 안 좋았다기보단 최근에 샬럿은 도저히 좀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팀인 걸 보여주며 리바운드에서부터 압도적으로 밀렸었고, 클러치 때마다 3점이 안 들어가는 좀 사낭의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올랜도는 직전 토론토 상대로 130대 120으로 이기고 왔고, 베인이 야투 73%, 32득점이나 해줬고, 블랙과 뭐 카터, 뭐 방케로 다 좋은 야투율로 4쿼터에만 44점을 내면서 가비지로 이기고 왔습니다. 올랜도가 두 경기 연속 130점대를 넘을 정도로 슛감이 좋긴 하지만, 뭐 밤케로나 베인은 언제 다시 야투가 안 들어가도 좀 안 이상할 선수들이고, 이미 올 시즌 한 차례 맞대결 사낭이 이제 웬비 없이도 잡게 됐었습니다. 그날 이제 올랜도에서 최다 득점을 해줬던 바그너가 오늘 없기 때문에 사낭이 오늘 백투백이라도 아마 마인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사낭 승에 사낭 마인 보고 230점대면 모르겠지만 지금 220점대는 이거는 양팀 한 쿼터에 70점도 막 찍을 수 있는 팀이라 보기에 다득점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40점대 50점대가 나오더라도 뭐 한 쿼터에 갑자기 야투가 폭발하며 70점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득점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디트랑 브루클린. 디트는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131대 124로 이기고 왔고, 커닝햄이 29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슛감이 아예 좀 망가졌었던 뭐 덩컨 로빈슨이 3점을 50%나 성공시키며 역배가 났었습니다. 백투백이었는데도 왜 동부 1위인가 하는 에너지 레벨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브룩은 직전 유타 상대로 109대 99로 이기고 왔고, 에이스 마포주가 빠졌는데도 역시나 탱킹 팀들의 대결답게 오히려 브룩이 가비지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 뭐 DT의 승은 보고 핸디를 극복하냐 안 하냐 싸움인 것 같은데,
마포주가 오늘 쉬고 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득점은 나오겠지만 브룩이 전통적으로 수비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입니다. 높은 팀 상대로는 야투조차 좀 시도를 잘 못했습니다. DT의 3점이 워낙 안 좋긴 하지만 2점 싸움으로 가도 뭐 브룩 상대로는 수비 에너지 레벨로 마인까지 하지 않겠나 보기에 디트 마인의 저득점까지 보겠습니다. 마포주가 한 경기 쉬었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야투를 볼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워낙 DT의 수비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억제 가능하다 봅니다. 다음 이제 마이애미랑 시카고인데 경기는 뭐 간단하게 보면 전날은 이제 시카고가 주전이 다 빠졌는데 오히려 이겼었습니다. 보통 두 번 연속 뭐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 생각은 하지만 양 팀 매치업은 정상적인 분석으로 맞출 수 있는 팀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시카고 승보고 어제와 다르게 저득점 경기를 예상합니다. 시카 승에 시카 풀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마이애미 경기는 분석을 깊게 안 하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토랑 유타. 토론토는 직전 올랜도 상대로 130대 120으로 지고 왔고 3쿼터까지만 해도 오히려 가비지로 좀 이기나 했던 경기를 4쿼터 수비가 무너지며 44점이나 내주면서 역으로 가비지 패배가 났습니다. 다음 이제 유타는 직전 브룩 상대로 99대 109로 지고 왔고 탱킹 매치답게 상대 에이스 마포주가 빠졌는데도 4쿼터에 자멸하며 졌습니다. 이 경기가 조지하고 뭐 너키치가 치티디라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지금 유타가 대놓고 탱킹을 하는 중이라 핸디가 좀 많이 높더라도 토론토 마인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토 마인 보고 토론토의 3점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득점을 보겠습니다. 토론토도 뭐 믿을 팀은 아니지만 유타가 워낙 지금 탱킹 레이스가 가파르기 때문에 마인까지도 하지 않겠나 봅니다. 다음 이제 워싱턴이랑 세크인데 워싱턴은 직전 레이커스 상대로 111대 142로 지고 왔고 탱킹팀답지 않게 2연승을 했었지만 역시나 수비 없이 달리는 농구로 가비지로 쳤습니다. 세크는 직전 보스턴 상대로 112대 93으로 지고 왔고 일찌감치 좀 수비 없이 상대에게 3점을 너무 많이 맞으며 가비지로 쳤습니다. 이 경기가 탱킹 매치고 서부 뭐 동부 꼴등 팀들 매치라 예상이 뭐 어렵긴 하지만 세크가 올 시즌 1차전은 좀 가져갔던 만큼 오늘은 워싱턴이 사이좋게 뭐 노나먹기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세크에서 뭐 슈레더가 이적을 했죠. 이적하면 벤치 구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워싱턴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봅니다. 워싱턴 다 보고 워싱승에 워싱풀에 양팀 다 수비 없이 달리는 농구를 좀 예상하기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뉴욕이랑 LA 레이커스. 뉴욕은 직전 포틀랜드 상대로 127대 97로 이기고 왔고 브런슨이 26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나머지 빅4 다 좋은 야투를 보이며 가비지 게이밍이 났습니다. 최근에 리바운드나 수비로 뭐 상대를 압도하면서 5연승 중인데 특히 뭐 헬프 수비가 뭐 전성기 지금 오클만큼 최상입니다. 그다음 이제 레이커스는 직전 워싱턴 상대로 124대 111로 이기고 왔고 상대가 탱킹팀답게 1쿼터부터 좀 수비할 생각이 없었고 돈치치가 야투 61%를 찍으며 아무 위기 없이 뭐 가비지 게임이 났습니다. 오늘 또 리브스가 GTD로 올라와 있는데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저번 경기에도 GTD였죠. 최근 뉴욕의 헬프 수비라면 뭐 돈치치에 좀 우전하는 랄 공격이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리브스가 돌아온다면 3점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최근엔 또 하치무라 역시 좀 좋은 야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뉴욕의 수비를 어느 정도 깰 수 있다고 봅니다. 뉴욕이 상승세긴 하지만
랄 역배까지도 보고 양팀 워낙 다운템포의 수비 농구가 예상되기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랄승과 랄플과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피닉스랑 클리퍼스. 피닉스는 직전 클블 상대로 126대 113으로 이기고 왔고 브룩스가 27득점으로 또 최고의 야투를 보여줬고 팀 3점까지 잘 들어가며 두 경기 연속 동부 최상팀들 상대로 가비지 게임이 났습니다. 푸커가 없지만 모든 선수 다 3점을 던질 정도로 팀 야투율이 좋고 리바운드 역시 마코 윌리엄스나 이고다로에 좀 의존하지 않고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다음 이제 클퍼는 직전 덴버 상대로 122대 109로 지고 왔고 하든과 레너드가 20득점씩은 각각 넘겨줬지만 나머지 선수들 득점 지원이 너무 없었고 요키치가 복귀한 상대에게 리바운드에서도 좀 압도당하며 가비지 게임이 났었습니다. 올 시즌 세 차례 맞대결 피닉스가 2대1로 이기고 있지만 클퍼가 진 두 경기에는 레너드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레너드가 출전 가능이기 때문에 결국 클러치에서 앞설 수 있는 건 클퍼 쪽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브룩스의 야투나 팀 3점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클퍼가 극단적인 좀 다운템포로 끌고 가면서 상대의 야투 시도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결국 다운템포의 수비 농구에선 레너드나 하든이 있는 클퍼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보고 클퍼 승가. 핸디는 마이너스 1.5인데 진짜 1점 차 마지막 레너드의 위닝샷으로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포틀랜드랑 클리블랜드. 포틀랜드는 직전 뉴욕 상대로 127대 97로 지고 왔고 아브디아가 정경기 복귀는 했었지만 그 전 경기 복귀하긴 했지만 야투 28%로 좀 최악의 경기를 했고 샤프 제외하고는 아무도 20득점을 넘길 선수가 없을 정도로 뉴욕의 수비에 좀 막히면서 가비지 게임이 났었습니다. 다음 이제 클블은 직전 피닉스 상대로 126대 113으로 지고 왔고 상대 수비 에너지 레벨에 밀리며 20득점을 넘기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고 미첼 혼자 볼핸들러를 보기엔 백코트 수비가 좋은 피닉스 상대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클블이 올 시즌 한 차례 맞대결 클블 홈에서 오히려 역배가 났는데 오늘은 워낙 양팀 다 GTD가 많아서 라인업을 끝까지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도 그냥 먼저 분석해 본다면 만약 포틀의 아부디아가 안 나오더라도 지금 클블이 크포주가 그거죠 GTD인데 크포주가 안 나오면 미첼 혼자 볼 핸들을 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슈레더를 영입하면서 지금 올라와는 있는데 오늘 만약 뛴다면 변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포틀의 프렌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포틀 펼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저도 미리 할 수 없는 게 워낙 GTD가 많아서 라인업을 끝까지 보시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덴버랑 오클. 덴버는 직전 클퍼 상대로 122대 109로 이기고 왔고 요키치가 깜짝 복귀하며 31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팀 하주 역시 클러치 때마다 3점을 넣어주며 가비지 게임이 났습니다. 다음 이제 오클은 직전 미네 상대로 123대 111로 지고 왔고 스가가 야투 66% 30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지만 나머지 선수 아무도 20득점을 넘긴 선수가 없었고 상대의 3점 수비에도 실패하면서 가비지 게임이 났습니다. 하텐이 복귀하긴 했지만
팀 리바운드까지 밀리며 뭐 도저히 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 경기가 덴버하고 고든, 덴버가 이제 고든하고 존슨은 없죠. 뭐 없는데 완전체 팀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상대 역시 뭐 제이덥이나 미첼, 카루소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미첼의 빈자리는 좀 많이 크게 느껴지는 게 스가가 쉴 때 코트 득실 맞을 메울 지금 볼핸들러가 아예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오클의 제일 문제라 보고 가뜩이나 작년 뭐 서부 컨퍼런스 7차전 패배한 덴버가 1년 뭐 오늘만 기다렸지 않겠나 싶고 지금 요키치 없는 구간 왓슨까지 좀 공격력이 강제로 올라오면서 득점 옵션까지 좀 덴버가 많아졌습니다. 왜 덴버가 역배인지 모르겠고 덴버 승보고 덴버 풀 보겠습니다. 덴버 풀의 저득점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